자, 이제 징수법 첫 번째 총칙과 보칙 파트 시작할 거고요. 우리 앞에 한정판 봤던 것처럼 여기 뒤에 해당하는 보칙 파트가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징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첫 번째. 자, 체납액은 지금부터 체납액을 징수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뭐부터 징수하죠? 자, 일단 실비, 강제 징수비부터 징수를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가산세와 가산세 제외한 국세. 누가 먼저죠? 가산세 제외한 국세. 본세가 먼저고요. 그리고 나서 가산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자, 징수법에 정하는 납부기한 정의 들어갑니다. 납부기한은 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또는 납부고지서에서 지정한 납부기한을 의미한다. 우리 법에서 정한 납부기한을 법정 납부기한이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런가 하면 납부고지서에서 지정한 납부기한을 뭐라고 한다? 지정 납부기한이라고 표현한다. 오케이. 자, 세 번째 갑니다. 자, 체납에 대한 정의 갑니다. 언제까지? 지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체납 단계로 넘어갑니다. 맞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보시면 자, 이제 국세 안에서도 징수 순위가 정해진다라고 했죠.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농어촌 살리기, 교회환 그밖에. 오케이. 맞는 내용이 되겠고. 마지막. 자, 국세 징수에 관해서 국기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징법에 정하는 바를 따른다는 것의 의미는 국지법은 맨 마지막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것이고 국기법이라든지 다른 세법이 먼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서 그 안에서도 순위를 정하자면 자, 우리 개별 세법이 가장 먼저, 그다음에 국기, 그리고 국징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자, 옳지 않은 건 1번이죠. 자, 두 번째 보시면 자, 국징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첫 번째 갑니다. 자, 국세징수법은 국세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 수입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오답이 절대 나올 수 없는 일반 문장이고요. 맞습니다. 두 번째. 자, 원천징수 의무자가 납세 의무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라면 이때는 국징법의 예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국징법은 본래의 납세 의무자. 본래 납세 의무자가 지금부터 자, 징수가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가 이 체납 단계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내용들이라서 원천징수 의무자는 대리납부죠. 쉽게 말하면 대신 뜯어서 내주는 결과라서 징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네, 세 번째, 자, 국징법은 임의적 징수 절차 외에도 세무공무원의 자력으로 인한 강제적 징수 절차로서 강제 징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임의적 징수 절차라면 납부고지 한 방, 독촉 한 방. 강제적 징수 절차라고 하게 되면 압류, 매각, 청산. 제가 이걸 합쳐서요, 압매청. 어디다 묻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안매청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렇게 두 개로 나뉜다. 그렇죠. 우리 체납액이라고 하는 건 항상 국세와 강제징수비 세트로 같이 다닙니다.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한다. 그렇죠. 자, 국징법은 속인주의에 의한다. 조심하라고 했어요. 속인인가요? 속진가요? 속지주의 방식을 따른다라고 했죠. 그래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모두 적용이 돼야 되니까 속인주의가 아니라 속지주의 방식일 거고요. 그러면 외국인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X가 되겠고 내국인, 외국인 모두 대한민국 안에서 지금부터 거주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그 경우에 있어서는 모두 이런 국징법의 적용을 받는다가 돼야겠죠. 아웃. 네, 세 번째 갑니다. 국세납부의 간접적 강제 방법에 속하지 않은 거. 우리 지금 보칙 파트에서 쭉 간접적인 이러한 조세 징수의 유인 제도들을 쭉 배워왔죠. 일단 첫 번째 보시면 강제 징수 절차. 얘는 간접 아니고 직접이에요. 그래서 이제 2단원부터 임의적 징수 절차, 3단원이 강제적 징수 절차 각각 배우게 될 텐데 그 내용들은 직접적인 방식입니다. 아웃. 자, 그런가 미납국세의 열람. 우리 임대인의 미납국세에 대해서 임차인이 확인해 볼 수 있게끔 납세 증명서의 제출, 국가한테 돈 받아가거나 내지는 내국인의 해외 이주, 내지는 외국인의 안에 지금 체류 연장 허가 등등을 위해서는 완납 증명서, 세금 나 체납한 거 없어요 라는 증명서를 제출하게끔 돼 있고 출국 금지 요청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고 받을 길이 막혀있는 상태에서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으면서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순간 이 경우라면 너 이제 못 나가. 출국 금지 요청. 오케이. 자, 체납 자료에 해당하는 제공, 신용정보회사가 얘 대출해 주는 거 맞겠니? 라고 했을 때 체납 정보를 제공해 버리는 거 등등 전부 다 간접적 유인 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옳지 않은 건 1번이 돼야겠다. 자, 그래서 요 해당하는 거 지금 방금 요 4개의 케이스가 나온 거고요. 그 외에도 우리 관어사업의 제한이라든지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정보 공개 012 그런가 하면 고액상습 체납자의 감치 가둬버리는 거 30일 범위 안에서 자, 이렇게 해서 쭉 들어갈 수 있겠다. 넘어가서 4번 문제 갑니다. 자, 납세자 미과세된 자를 포함해서 납세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를 모두 골라봐라. 우리 납세 증명서 3가지 경우라고 했었어요. 국가한테 대금 받는 경우, 그 다음에 내국인의 해외 이주, 외국인의 체류 연장 허가 갑니다. 자, 국세 강제 징수에 따른 채권의 압류로 관할 세무서장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다라고 지금 들어가 있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받는 경우라면 지금 체납자가 받아간다 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한테 귀속돼. 그러면 그냥 주는 게 맞겠다. 그래서 이 경우라면 원래는 받는 자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해야 되지만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금이 지금 지급되는 거라면 이때는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예외 조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두 번째, 내국인의 해외 이주. 오케이. 맞습니다. 해외 이주로 해외 이주법에 따라서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 이주 신고를 하는 경우 맞는 내용이 되겠고, 우리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누구? 외국인. 오케이. 외국인 등록이라든지 외국인이 체류 연장 허가 등의 체류 관련된 허가를 법무부 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그렇죠. 납세자가 간다. 계약대금의 전액을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에 일부의 금액으로 체납세금에 해당하는 전부를 지금부터 납부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다라고 하게 되면 그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부터 우리는 이 경우라면 납세증명서 필요 없이 그냥 얘는 돈을 내줄 수 있겠다. 세금 내는 거라는데 굳이. 그래서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라면 니은과 디귿 정답은 3번이 돼야겠죠. 요 내용들 같이 정리해 보시고요. 넘어가서 5번 갑니다. 납세 증명서 등 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갑니다. 담보대출을 하고자 하는 은행이 납세 의무자로부터 대출일 현재의 납세 증명서를 전달받았다 하더라도 은행에 우선하는 국세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납세 증명서라고 하는 건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체납세액이 없어요는 아니고 우리가 유예라든지 연장을 해줬던 내용들은 빼고 없어요 라고 했던 거니까 만약에 유예나 연장이 풀리고 나면 그걸 가지고 확인해 봤더니 이때 국세채권이 우선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체납세금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건 내야 될 세금이 있을 수는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 보시면 체납된 국세와 관련해서 심판 청구가 계속 중인 경우다라고 하게 되면 나 너무 억울해. 세금 안 낸 이유가 너무 지금 억울해서 안 낸 거니까 불복해보고 그 결과 나와야 얘기해야 되는 거지 라고 했을 때 체납자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대한 것들을 공개할 수 없다. 그렇죠. 쪽팔리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재판 끝나봐야 알 수 있는 것이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 미납국세 열람 대상에는 우리 미납국세는요 미납도 들어가고 체납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체납 상태에 이르지 않은 국세채권 뭐요? 미납이요. 미납도 일부 포함될 수 있죠. 그래서 납부 고지서가 들어왔는데 아직 납부 기한이 경과하지 않는 상태라면 이 경우는 미납이지만 이 경우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때 신고는 했는데 납부하지 않은 국세도 미납 상태거든요. 근데 그것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체납이 아닌 상태도 가능하다라고 보시겠고, 국세청장은 체납자의 재산의 압류, 담보의 제공 등으로 출국 금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까지 끊고, 우리가 출국 금지 사유다라고 하는 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국세를 5천만 원 이상 체납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받을 길이 막힌 경우라고 했던 건데, 지금처럼 재산을 압류하거나 이때 담보를 제공했다면 받을 길이 뚫렸네. 이게 뚫렸다면 소위 말하면 헌법이 얘기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풀어줘야 되는 거라 이 경우는 즉시 해제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라면 즉시 법무부 장관에게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해야 한다. 우리가 강제적 해제 요건과 선택적 해제 요건 두 가지가 있었고, 지금처럼 요건이 깨지는 경우는 강제로 해제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었죠. 맞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주거용 건물,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경우 갑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임대인의 미납국세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OX, X가 되죠. 우리는 원칙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한다라고 하는 건데 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폐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그런 보증금에 있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도 열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들어가게 되면 X가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가장 옳지 않은 형태로 여러분들이 잘 챙겨 오셔야겠고요. 개정된 이후에 들어온 내용이라서 이 부분은 문구가 좀 수정돼서 들어간 거고, 그래서 수정이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어쨌건 5가지의 이러한 모든 지문 중에서는 가장 옳지 않은 지문은 5번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게 한참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됐었던 거니까 정확하게 1,000만 원의 초과,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1,000만 원이면 동의가 필요해요. 1,000만 원의 초과 조심해서 잘 기억하시고, 이제 6번 갑니다. 타당하지 않은 거 첫 번째 갑니다. 미납국세와 관련해서 주거용 건물,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상가 건물을 임차에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이거죠. 아까와 문장에서의 어폐가 뭐냐면 무조건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받아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냐. 받아서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1,000만 원 초과면 안 받아도 되는 거고, 근데 무조건 받아야 된다면 그건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내용은 맞는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 보시면 열람 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열람 신청에 따라야 된다. 원래는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세무서장에게 하는 것도 유효하다라고 했으니까 딴 데다 해도 돼. 그렇죠. 맞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자, 열람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종합소득세의 경우 갑니다. 신고했는데 납부를 안 했대. 뭐죠? 미납입니다. 자, 이때 신고 기한으로부터 30일이 지났을 때 열람 신청에 따라서 열람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들어가 있는데 조심하실 건 자, 우리 기본적으로는 얼마? 30일 종소세. 개인이야. 며칠? 60일 아웃. 될까요? 이렇게 명확한 오답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요거는 죄송하지만 오답니다. 그래서 이미 정오표가 올라가 있지만 임차인을 임대인으로 바꿔주시고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국세와 체납액은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중 체납액 납부고서 발급 후 지정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국세 우리는 미납국세라고 표현하죠. 그런가 하면 세법에 따라 과표나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는 했는데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미납국세라고 표현하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열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예외 없이 열람 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당연한 거죠. 자, 옳지 않은 건 3번이 돼야겠다. 넘어가서 7번 문제 갑니다.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관호사업 제한을 의미하는 거네. 내가 건설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법소부 등등을 지금부터 체납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경우 사전적 제한 조치와 사후적 제한 조치가 있었던 거죠. 사전적 제한 조치는 허가를 안 내주는 것이고 사후적 제한 조치라고 하게 되면 정지해버리거나 아니면 허가에 해당하는 것을 취소해버리거나. 자, 갑니다. 첫 번째. 납세자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우리가 지금 시간에 경황이 없는 경우라면 이 경우는 밥줄을 끊어버리는 건 과하다. 사업에 지금 관한 허가 등은 밥줄 끊어버리는 문제라고 했어요. 이런 경우라면 봐줄게라고 했던 거. 그래서 이 경우라면 사업에 관한 허가의 제한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제한을 가하지 않겠다는 뜻인 겁니다. 아니 동거 가족이 상중이고 질병이고 지금 막 죽어가는데 여기다 밥줄 끊어버리는 거 너무 과한 겁니다. 봐준다라는 개념인 거고.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해당 주무관청은 관할 세무서장의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요구가 있는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는 요구에 따라야며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구청한테 야채 사업 제한시켜라고 했더니 구청이 싫은데?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주무관청은 구청 시청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 조치 결과를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당연합니다. 세 번째, 납세자의 재산이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과 강제 징수비에 충당하고도 남을 여지가 없어서 강제 징수를 종료할 그러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사업에 해당하는 허가 등에 대한 제한을 요구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들어가 있는데 안에 가서 보시면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과 강제 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 경우에 있어서는 해봤자 실익이 없는 거네. 네, 그런 경우라면 사업에 대한 허가 등에 대한 제한을 요구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는 내용이 되겠고 밑에 보시면 관할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갑니다. 증여세 체납? 제가 상등세 체납하는 거는 여기에서 밥줄 끊을 일은 아니라 그랬죠. 여기서 밥줄을 끊을 때는 뭐 법소부 아시겠죠? 아웃. 그래서 법소부에 해당하는 것들이고 그런가 하면 이게 사전적 제한 조치와 사후적 제한 조치가 있을 텐데 체납된 금액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주무관청은 사업의 정지,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뒤에 보시면 사업의 정지와 허가 등에 따른 취소는 사후적 제한 조치가 됩니다. 사후적 제한 조치가 되려면 3회 이상 고액 상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3회 이상의 500만 원.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이 다 맞아 들어갔어야 되겠고 어쨌건 법소부 아웃. 납세자가 재산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어서 체납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사업에 해당하는 허가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주무관청에 요구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밥줄 못 끊어요 라고 하는 건데 우리 밥줄 못 끊는 경우가 시간적 경황이 없는 경우와 재산적 지금 심한 손해가 있는 경우 그럼 어떻게 해서라도 장사해서 먹고 살게끔 만들어야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밥줄까지 끊어버려. 너무 과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봐준다. 옳지 않은 거 4번. 자, 이제 넘어가서 8번 문제를 보시면 체납자료의 제공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들어가 있고요. 자, 갑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 포함해서 국세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 집중기간, 그 밖에 대통령을 정하는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러한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쉽게 말하면 뭐예요? 신용정보회사가 체납자의 체납사항을 지금부터 확인하고 싶대. 자, 이런 경우라면 제공할게 라고 하는 거라서 고액, 상습, 체납자. 자, 일단 고액 상습은 앞에 뭐 1년 지나고 체납액이 얼마? 500이라고 돼야 되겠고 500만 원 이상 1년에 몇 번 3아웃 체인지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이 돼야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정답은 2번이 돼야겠죠. 1년에 500 그리고 1년에 3회 이상 해서 3회 이상 그리고 500만 원 되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법문 그대로가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넘어가서 9번 갑니다. 체납자료 제공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다시 한번 체납자료 제공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신용정보회사에다가 지금부터 체납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결국 그자의 대출이 막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첫 번째부터 갑니다.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아까 고액 상습이라고 했고 상습은 3회 되죠? 3회. 이 경우라면 체납자료 제공 사유에 해당이 된다. 고액 상습 체납자가 지금부터 자료가 제공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체납된 국세와 관련해서 국기법에서 심판 청구 등이 계속 중이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부터 정보를 까발리거나 자료를 제공할 때는 얘가 억울하면 안 돼. 근데 얘가 지금 불복 청구 중이다 라고 하는 순간 억울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건 좀 기다려줘야 되는 거니까 심판 청구 등이 계속 중이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체납 자료를 제공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렇죠. 세 번째 갑니다. 제공한 자료가 체납액의 납부 등으로 체납 자료에 해당하지 않게 됐으면 그럼 빨리 이제 수정해 줘야 되는 거죠. 며칠? 15일. 아까 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경우라면 신용정보회사가 얼른 다시 그 정보 요청했던 자한테 과세관청이 신용정보회사한테 야, 얘 세납세금 이제 없어. 다 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데 며칠? 15일입니다. 그 사실을 체납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로도 며칠?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런 숫자가 장난으로 나올 수 있어요. 네,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 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자가 체납자료 정보를 요구했다. 그러면 제공할 수 있다. 되죠? 맞는 내용이 되겠고 마지막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라면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렇죠?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라고 하게 되면 그때 봐줄게라고 했던 사유 안에 같이 들어갑니다. 옳지 않은 거 3번. 넘어가서 10번 문제를 보시면 이번에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에 대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명단 공개 쪽팔리게 할게. 정보 공개 012. 정보 공개 012 갑니다. 자, 체납 발생일로부터 012 1년에 2억이 돼야겠죠. 2년 1억 오답이라고 했어요. 1년 지난 국세합계가 2억 이상인 경우라면 인적사항이나 체납액을 지금부터 공개할 수가 있다가 돼야 되니까 옳지 않은 것 1번 쉽게 나오고요. 두 번째, 체납된 국세와 관련해서 심판 청구 등이 계속 중이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심판 청구 등이 계속 중이면 이때는 체납 정보를 까발리지도 않고 정보를 공개하지도 않고 감시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런 경우들은 봐준다라고 보셔야겠고 명단 공개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누구의 심의를 얻죠? 그렇죠.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얻어야 되는 거죠. 심의를 거쳐서 공개된 대상자에 대해서만 공개된 대상자에게 너 이제 공개할 거니까 그리 알아.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소명 기회도 주고요. 6개월 후에 다시 재심의해서 그래도 공개를 해야 되면 그때 공개하는 겁니다. 자, 최근 2년간 체납액의 비율이 50% 이상. 그렇죠. 나 내려고 엄청 노력 중이야. 라고 하게 되면 봐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2년간 50% 조심하라고 했고 맞습니다. 자, 마지막 5번 보시면 억울한 3종 세트 있죠. 그래서 이제 복잡하게 나오지는 않을 거고 물적 납세 의무가 나올 겁니다. 물적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관련해서 체납한 경우라면 그 물건을 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체납 상태에 앉아 있는 거지 얘가 악의적인 의도는 아닌 거예요. 봐준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옳지 않은 건 1번. 넘어가서 11번 갑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이번에 감치, 자 감옥에 가둬버린다라고 하는 건데 자 조건을 지금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고요.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의 사유에 모두 해당. 가둬버리는 거니까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해야 돼요. 자, 그런 경우 결정으로부터 30일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자, 일단 첫 번째, 국세를 기본적으로 가둬버리는 거는요. 정보공개 012 들어가요. 1년에 2억. 그런데 상습이야. 몇 번? 3번.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1년에 몇 회 이상? 3회 이상이 돼야겠고 발생일로부터 1년경과 체납 국세 얼마? 2억. 정보공개 012에다가 상습이야. 3번, 3회, 3회. 오케이. 자, 그렇게 들어가겠고요. 숫자상으로 보면 3, 1, 2가 돼야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돼야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마저 볼게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체납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정보를 공개할 때도 그렇고 가둬버릴 때도 그렇고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심의 한번 거칠 거예요. 자, 의결에 따라서 감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때 지금부터 감옥에 가둔다. 30일 범위 안에서 가둘 거고요. 한번 가뒀으면 동일한 체납 사실로 또 가두지는 않는다. 자, 그 정도 보시겠고 넘어가서 12번 문제를 보시면 자,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갑니다. 첫 번째, 자, 감치 사유는 국세를 다시 한번 좀 전 거 다시 반복하네요. 3회 이상 정보공개 012 1년경과 체납국세 2억. 근데 상습이야. 3회. 오케이. 이 상태에서 체납된 국세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체납하고 대신에 이제 국세정보위원회가 제 가둬버려라는 최종 의결이 나와야 됩니다. 의결에 따라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다. 그렇죠. 두 번째, 국세청장은 체납자의 감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주소, 고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맞습니다. 세 번째, 체납자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소명자를 제출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견 진술 기회까지를 줬는데 결국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감치가 들어가는 겁니다. 갑니다. 감치에 처해진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 사실로 인해서 다시 감치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했어요. 아웃. 자,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서 감치 사유당하는 경우 결정일로부터 며칠 맥시멈 가도도 30. 그래서 30일 범위 안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옳지 않은 건 4번이 돼야겠죠. 넘어가서 13번 갑니다. 납세증명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래서 이제 모든 제도를 다 믹스해서 한꺼번에 묻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첫 번째 갑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지급 명세서 등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체납자의 재산 조회와 강제 징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했어요. 이자 받고 배당받아 뭐 있다는 거야. 은행 예금 있고 주식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 체납자를 재산 조회를 하거나 강제 징수할 때 해당 자료를 이용합니다. 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겠고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에 처해진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 사실로 다시 감치될 수 있다 없다. 없다 했어요. 있다 했으니까 아웃. 자, 상가 건물에 대해서 보증금 갑니다. 1,000만 원 이하까지는 동의가 필요 없고요. 1,000만 원 초과면 동의가 필요하고. 자, 갑니다. 2,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이에요. 동의 필요 안 필요해? 안 필요하지. 1,000만 원이 초과됐으니까 이때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 국세 등에 대한 열람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마니까? 2,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초과면 동의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옳은 거 정답 3번이 돼야겠고 개정된 내용이 바로 24년도 CTA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인 거고요. 네 번째 갑니다. 자, 허가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 관어 사업 얘기하는 거고요.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 갑니다. 법소부 되죠? 법소부인데 이때 자, 사후적 제한 조치냐 사전적 제한 조치냐라고 했을 때 사전적 제한 조치는 법소부 체납만으로 얘기할 거고 사후적 제한 조치라면 3회 500만 원 두 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고액 상습이 다 들어갑니다. 상습하면 항상 3회 그다음에 고백 해서 500 이렇게 가는 거고요.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오케이 몇 회? 2회 3회 돼야 돼요. 3회를 체납하고 체납된 합계가 2,000만 원. 그 500 이상이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2회가 아니라 얼마가 돼야 돼요? 3회가 돼야 합니다. 이 경우라면 사후적 제한 조치가 돼야겠죠. 사후적 제한 조치는 뭐가 되죠?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 그러니까 뒤에 지금 사후적 제한 조치를 말하려면 2회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3회가 돼야 돼요. 금액은 괜찮아. 왜? 500 이상이면 되니까. 오케이. 아웃. 마지막 국세청장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지난 국세 합계가 1억인 경우에 인적사항 공개, 정보 공개 012. 그러니까 1년 지난 합계 얼마? 2억. 정보 공개 012. 됐죠? 자, 이 정도. 자, 옳은 것은 정답 3번이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기본 일단 필수에 해당하는 문제고요. 자, 심한 문제 넘어갑니다. 자, 심한 문제가 왜 심하냐면 다 옳은 거 고르래요.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있지만 조금 더 지문도 길고 조금 더 어려운 것들. 자, 옳은 거 가볼게요. 납세증명서 발급 및 제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봐라. 자, 기출문제입니다. 1번 보시면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받은 경우에 이때 납세증명서를 3일 안에 발급하는 거예요? 즉시 발급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전산 때려보면 금방 나오는데 뭘 그거 작성하는데 오래 걸린다고. 즉시 발급해주면 되지. 아웃. 자, 두 번째, 국세에 대한 납부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하거나 내국인의 해외 이주 목적으로라고 했는데 갑니다. 외국인이 출국? 지나라 지각한다는데 외국인이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체류 연장 허가를 받고 싶은 겁니다. 아웃. 그랬을 때 이때 납세증명서 제출 사유라고 하려면 요거는 외국인의 체류 허가가 돼야 합니다. 아웃. 자, 세 번째, 강제징수에 따른 채권의 압류로 관할 세무서장이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이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원래는 납세증명 제출해야 되는데 돈을 누가 받니? 국가나 관할 세무서장이 받아. 그럼 괜찮지? 그러면은 증명서 필요 없는 거야 라고 해서 제출의 예외 사유가 있었습니다. 채권의 압류로 관할 세무서장이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웃.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채권의 양도 갑니다. 채권의 양도 양수는 내 친구한테 네가 받아와 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두 개가 다 필요해. 나머지는 하나만 있으면 돼. 근데 채권의 양도 양수는 둘 다 필요한 거예요. 누구누구 채권의 양도자와 양수자 거 둘 다 필요하다.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 외의 자의 경우는 채권의 양도인뿐만 아니라 양수인의 납세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마지막. 납세증명서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0일? 원래 30일이야. 근데 고지된 국세가 있어. 그럼 뭐가 있다는 게 지정납부기한이 있다는 거네. 그럼 적어도
지정납부 기한까지는 체납이 아닌 게 맞는데 지정납부 기한은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게 맞겠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 30일이 아니라 어디까지로 가는 거예요? 지정납부 기한까지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까 사례로 제가 보여드렸던 내용인 거고 이때는 해당 국세 지정납부 기한까지로 정해줬어야겠다. 아웃. 자, 옳은 거 정답 4번이 되어야겠죠. 넘어가서 15번 문제 갑니다. 자,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갑니다. 첫 번째, 세무서장은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에 갑니다. 사업의 정지, 허가 등의 취소, 사후적 제한 조치를 지금 요구한 거고요. 이때 해당 국세를 징수한 경우라면 돈 받으려고 한 거야. 세금 받았어. 풀어야지. 즉시 그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두 번째, 납세자에게 공시송달 방법으로 납부가 고지됐으나 국세를 체납했다라고 하게 되면 끊고 우리가 지금 3번 이상 그리고 500만 원 이상이었을 때 법소부 그럼 밥줄 끊어버려 라고 했던 건데 그때 한 번 보낼 때마다를 원아웃 투아웃 삼을 거거든요. 근데 나 공시송달한 거야. 공개한 거야. 아, 그건 좀 과한 거죠. 내가 악의적으로 피했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니까 그때는 밥줄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세무서장은 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해당하는 허가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아웃이에요. 할 수 없습니다. 공시송달의 경우라면 아니 된다라고 했어요. 아웃.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허가인가 면허 등록받은 사업과 관련된 간다. 법소부. 오케이. 대통령 정하는 사유 없이 체납을 했다면 해당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해서 허가 등에 해당하는 근거법률에 신규 허가 등의 갱신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해서 허가하지 않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결국은 사전적 제한 조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사전적 제한 조치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체납. 법소부의 체납. 그래서 법소부 체납만 되죠. 그랬을 때는 그러한 신규 허가 내지는 갱신 요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경우는 사전적 제한 조치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번째 갑니다. 자, 물적납세 의무, 부가세법, 종부세 이런 물적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는 살짝 억울할 수 있는 자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런 물적납세 의무와 관련된 부가세 또는 종부세를 체납한 경우라면 사업에 해당하는 제한의 예외 사유로 인정이 된다. 그렇죠. 밥줄을 끊을 수는 없는 겁니다. 맞고요. 자, 관할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돼서 간다. 법소부 몇 회? 3회. 고액 상습이 돼야 돼요. 고액 500, 상습 3회 해서 두 가지면 사후적 제한 조치, 사후적 제한 조치라고 하는 거는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 그렇죠. 맞습니다. 옳지 않은 거 2번 되죠. 자, 16번 문제 갑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갑니다.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갑니다. 첫 번째 보시면 체납된 국세와 관련해서 심판 청구 등이 계속 중인 경우다라고 하게 되면 나 억울해. 그럼 이 경우는 내 정보 주거나 까발리면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신용정보 회사에다가 내 거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체납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제공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주면 안 되는 것이고 자, 두 번째 보시면 자,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어사업 자 그런데 사업과 관련돼서 법소부 몇 번? 3회 이상 500만 원 이상 오케이. 그 경우라면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원래 이런 경우라면 사후적 제한 조치가 가능한데 다만 납세자나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납세가 곤란한 경우라면 봐줄게. 그래서 그 경우라면 주무관서의 사업의 정지나 허가 등에 대한 취소를 요구할 수가 없다. 그렇죠. 맞습니다. 세 번째,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정당한 사업 체납한 자 중에서 그랬을 때 우리 앞에 5천만 원 이상을 체납했어. 받을 길이 없어. 강제징수를 회피할 거야. 플러스 알파. 이게 플러스 알파가 들어갔죠. 미화 5만 달러 상당액을 국외 자산이 발견된 사람. 세금 안 내고 미국에다 5만 달러 갖다 놨네. 그 얘기인 거고.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 공매, 그다음에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 보증서로 확보할 수 없고 받을 길이 막혔어.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라고 인정돼.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냐면 5천만 원 이상의 정당한 사유 체납한 자 그리고 원래는 뒤에서 받을 길이 막혔어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어 플러스 알파 되죠? 그래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때는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 금지를 요청해야 한다. 맞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해당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간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 초과. 이제 그 시행령으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얼마래요? 1,000만 원 초과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법문이 1,000만 원 초과라고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대통령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다라고 나올 수도 있겠고, 현재 지금 법에서는 1,000만 원 초과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내용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초과했다면
이때는 동의가 필요 없다라는 규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5번째 보시면 납세증명서의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30일? 아니죠. 원칙 30일. 고지된 국세가 있어. 그럼 지정납부 기한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왜? 그 이후 사정은 모르잖아요. 지정납부 기한이 지나버린 순간 체납이 되는 겁니다. 알 수 없는 거니까 어디까지를 보증하는 거다? 지정납부 기한까지만 체납업소라고 하는 걸로 납세를 보증하는 거고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웃. 자, 이렇게 해서 심화 문제까지를 모두 풀어보셨고요. 뭐 이 정도 탄탄하게 여러분들 다져가시면 문제 하나는 건져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2단원 넘어가겠습니다.